금요일에 목소리가 막 안 나왔는데 더 아픈가 봐.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소윤이를 위해서 남깁니다. 61페이지예요. 이제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어. 기본적인 성질. 마이너스가 서로 곱해지거나 마이너스 뭐가 똑같이 나누어진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이제 수직선 위에다가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의 범위를 나타내 보는 걸 연습할 거예요. 첫 번째 개념 볼게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풀어보자. 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해? 이렇게 x는 하고 수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제 x 말고 뭐 y 값도 있겠지. 미지수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자. 이게 기본. 근데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이렇게 x는 누구보다 커라고만 표현을 할까? x는 어떤 수보다는 크고 어떤 수보다는 작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 x를 가운데다 배치하고 어떤 수와 어떤 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웬만하면은 부등식이 벌어지는 방향을요. 요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예쁜 답을 쓰는 방법입니다. 왜? 수직선 보세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 방향이 큰 수예요? 오른쪽 방향이 큰 수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고 나서 그 답을 정리할 때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크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예쁜 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니 x가 뭐보다 어떻다 라고 이렇게 단일적인 답이 나온다면 무조건 문자를 왼쪽에 배치하고 수는 오른쪽에다 배치를 해서 요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해볼게요. 바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1번, 1, 2, 3, 4, 2-1번, 1, 2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순수한 A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1차 부등식을 풀었다 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x만 이렇게 남겨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 똑같이 플러스 2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x 얘는 3하고 2하고 더해져서 5 방향이 바뀌는 데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x는 5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설정해 본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2-1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5부터 x는 5보다 무조건 커야 돼. 커야 되니까 어느 쪽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인데 5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5보다 무조건 커야 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괜찮아? 자, 또 해볼게. 여러 번 해볼 거야. 얘도 순수하게 x만 남겨놓고 다 옆에 붙어있는 거를 떼줘야 돼. 그게 1차 부등식을 구한 거야. 그리고 해를 구한 거야. 근을 구한 거야. 순수한 문자 하나만 놓고 정리하는 거 맞지? 우리 1차 방정식 풀었을 때도 그렇게 했었지? 맞지?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5를 해줘야 돼. 근데 -1에서 -5니까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6이지? -6. 근데 곱한 게 아니잖아. -5를 곱한 게 아니라 그냥 빼줬을 뿐이니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안 줘요. 됐죠? 그리고 -6하고 얘를 포함하니까 이제는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색깔을 칠해줘야 돼. -6부터 x는 -6보다 작으니까 어느 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얘는요. 순수 x를 남겨야 되는데 -5분의 1이 있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5를 곱해줘야겠지. 1분의 5. 그래야지 약분되잖아. 그리고 마마 뿔 되잖아. 마이너스를 안 곱해주면은 -x가 돼버리는 걸?
우리는 마이너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x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했어요. 얘도 마이너스 5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져 있던 부등호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지면서 x 플러스 10. 그래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0을 딱 넣어주고 얘를 포함하니까 색칠해주고 얘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 뭔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오. 어? 10보다. 아니야. 이거는 맞는데 얘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네. 나 문제를 잘못했어요. 4번에 문제가 잘못됐네. 7x는 14보다 작아요라고 되어 있네. 내가 답을 써버렸구나. 자, 7x의 값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순수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 x는 양쪽에다가 7로 나눠줘야 되네. 마이너스 7이 아니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분해서 2. 그러면 x는 2보다 작아요. 이랬으니까 여기다 2를 딱 써주고 포함은 하지 않아. 그러면은 비어있는 동그라미 그려준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2-1번이 조금 더 쉬운 버전이었는데 아예 범위, x값에 범위를 줬어. 그리고 얘를 그냥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 보래. 그러면은 여기다 누구 쓰면 돼? 5는 x는 5보다는 항상 커. 그러니까 5를 포함하지 않아. 비어있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커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 처음이니까 보고 따라서 그리셔도 됩니다. 얘는 근데 10을 포함해야 돼. 10 써주고 동그라미 색칠해줘야 돼. 얘를 포함한다 라는 의미야. 근데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다? 맞지? 비어있는 동그라미,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선 그었던 거 기억나지? 초등학교 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10보다는 작아. 작으면은 왼쪽이죠. 수직선은 항상 이 왼쪽 편에 있는 숫자들이 그 해당하는 숫자보다 작은 수니까. 맞죠? 자, 요거 정리해 주세요. 자, 61페이지는 1-2번하고 2-2번도 같이 풀게요. 소윤이는 요거 잠깐 정지하고 먼저 푼 다음에 채점하세요. 정답 채점해 주세요.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의 개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무엇일까?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다. 이게 1차 부등식이다. 여러분 1차 방정식 하면 어떤 모양이었어요? 식이 좌변으로 이만큼 덩어리지게 있고 는 0 이랬죠. 그런 것처럼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덩어리지게 그게 단항식일 수도 있어. 다항식일 수도 있고 근데 좌변에다가 몰아놓은 다음에 0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부등호로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식은 ax 플러스 b의 꼴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a가 0이면은 문자가 사라지니까 그거는 1차, 2차, 3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얘가 1차 부등식이니까요 만약에 요 3x 제곱 이런 게 있으면 이거 1차 부등식일까요? 1차가 아니니까 2차니까 2차 부등식인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1차인지 아닌지 그 1차의 항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개념 3번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예를 들어 지금 옆에 오른쪽에 x 플러스 1 얘는 4x
x-5보다 작아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자 했어.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먼저는 바꿔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x-4x 얘는요 작아요. -5, -1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변을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지? 동류항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동류항끼리는 더하고 빼고가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게 두 번째 스텝이야. 그래서 정리했더니 -3x, -6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마이너스가 곱해지거나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래?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x만 남겨놓고 계산을 한다.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1차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은 -3x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순수한 x를 구하는 거니까 -3 떼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 똑같이. 리나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똑같이? -3분의 그렇지. 그래서 나누기 -3을 양쪽에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누기 -3을 나누기를 했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그렇지. 그걸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뀌고 약분해줘서 이렇게 나온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이제 62페이지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3-1번이랑 4-1번 도전해주세요. 다들 잘 풀었네요. 봐요. 3-1번 기억 디귿이에요. 그리고 4-1번은 x는 1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번 x는 1보다 작다. 3번 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좀 설명을 곁들일 테니 여러분들은 3-2랑 4-2 푸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아픈 우리 소윤이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1차 부등식인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 1차가 아니라 2차가 있거나 부등식이 아닌 거는 다 제외를 해야 되죠. 갑자기 왜? 왜 얘가 나왔어? 얘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아무리 이항을 해도 요거 안 없어지잖아. 얘도 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항을 시켰더니 x-x니까 x 문자가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야. 5x-5x? 어머 사라지네? 버리면 되는 거야. 얘 이항 시켰더니 -3x로 남아지고 나머지 2차, 3차 안 보여요. 괜찮네. 얘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값이죠. 뭘 옮기지 않아도 얘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랑 디귿 두 개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4-1번에서 첫 번째 아까 우리 개념 3번을 같이 보면서 풀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문자가 붙어있는 항은 좌변에 상수항인 항들은 우변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x는 하고 계산을 해나가면 됩니다. -x가 이항하면서 플러스 x예요. 2x랑 합쳐져서 3x는 넘어가면서 1 플러스 5죠. 그래서 플러스 6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 항만 시켰기 때문에. 근데 양쪽을 이제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x 얘는 약분해서 2.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됐을까? 자, 그리고 얘도 이항을 시키고 얘도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은 3x 3 양쪽을 3으로 나눴어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x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3x 이항시키고 -5 이항시켜서 -2x는 넘어가면은 7입니다. 그리고 양쪽을 나누기 -2로 나눈단 말이야. -2로 나누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 자, 이제 63쪽으로 넘어가서 개념 4번 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1학기 때, 우리 왜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분수인 것은 똑같이 최소 공배수의 어떤 값으로 모든 항을 다 약분시켜가지고 분모를 1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렇게 풀었고, 또 분수인 거는 그 분수를 그냥 정수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했었고, 그래서 그 방법이 기억나신 분들은 이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복잡한이라는 말이 참 나는 거슬리는데 복잡하지 않아. 근데 이 문제 안에서 자꾸 복잡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까? 이러면서 복잡한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복잡하지 않아. 첫 번째, 괄호가 있는 부등식이 있고, 두 번째, 개수가 소수인, 소수 동그라미, 소수인 1차 부등식이 있는 것 뿐이야. 복잡하지 않다고. 왜 자꾸 복잡하다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입식을 하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세 번째, 분수 동그라미, 개수가 분수. 그냥 분수일 뿐이고 소수일 뿐이야. 알겠지 얘들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서로 이항을 시키고 순수하게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이 있다면 괄호를 당연히 먼저 풀고 해야지. 근데 그 괄호를 풀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돼? 민호야? 괄호를 풀어야 돼. 그러면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분배 법칙 동그라미,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준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소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노란 색깔로 밑줄을 쳐줬어.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적당한 수를 모든 항에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소수만 있는 항에다가 곱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그지? 양쪽에 있는 양변, 좌변과 우변에 있는 모든 항에다가 10의 거듭제곱꼴에 무슨 수를 다 곱해줘서 분수가 아닌 정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 세 번째, 분수인 1차 부등식은요,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정수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 된다. 너무 괜찮다. 참고, 개수에 만약에 이런 문제 있었잖아. 우리 겪어봤지? 1학년 1학기 때 했었잖아. 왜?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어. 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소수를 분수로 10분의 뭐, 100분의 뭐, 1000분의 뭐 이런 식으로 소수를 먼저 기하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방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 하는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하고 6-1번 해보겠습니다. 자, 틀리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남길게요. 괄호가 있네.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 먼저 하라고 했어. 그래서 3이 6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나 같으면 요거 10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넘기겠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9.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 잘 챙겨. 그래서 x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나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얘는 양쪽으로 다 곱하기 10을 해줘야겠지? 5x 마이너스 8 그리고 3x. 아직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항을 해주시고 넘어갔어. 마이너스 3x야. 2x. 얘는 넘어갔어. 플러스 8이야. 양쪽을 2로 나눴어.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은 모든 분수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싹 스캔하면은 12겠지.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3, 4, 12, 4x로 다시 태어나. 얘는 2, 6, 10이야. 마이너스 6으로 다시 태어나. 근데 곱하기 12를 했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마이너스를 곱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4, 30이야. 3, 3, 9에서 9x로 다시 태어나. 3, 4, 12 해서 4로 다시 태어나. 그 다음에 이제 이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이항을 하면서 플러스 6 플러스 10 부동호의 방향은 아직 안 바뀌는데 양쪽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x는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버려서 6-1번은 소윤이 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뿅.